이 끝혈이죠. 인맥. 인맥이 끝혈이죠. 예. 끝혈이죠. 여기. 그러니까 무드를 안 키고 이렇게만 잡아 이렇게 해서 잡았을 적에 정상 근육이 이렇게 있을 적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인맥 치료를 해야 돼요. 오로지 무드를 켜고 여기를 접촉했을 때만 근육이 약해져야 돼. 정상 근육이. 그래야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도파민이 저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파민이 저하됐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과유불급이라 그러는데 뇌신경 전달 물질만 과유불급이 안 통합니다. 뭐냐면 차라리 많은 게 나아요. 뇌신경 전달 물질 한 6가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지금 4개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도파민, 가바,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이렇게 4개만 일단 설명해 드리는 건데 또 찾아서 2개인가요? 더 있죠?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도파민은 쾌락 물질입니다. 쾌락. 즐겁고 모티베이션 뭐 이렇게 동기부여라든지 파이팅하고 막 그러지. 하여간 우울한 거를 통제시키는 우울하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유 선생님이나 저는 도파민이 좀 부족한 타입이죠. 그래요? 담배 피우는 게 불안하니까. 그러면은 담배 내에 니코틴이라든지 몇 가지 성분들이 살짝 속여요. 불안한 안정제 역할을 해요. 즐겁습니다.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간편하니까. 근데 펴버리면 또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니까 이게 이제 안에 물질들 때문에 즉각 반응하죠. 폐로 직접 들어가가지고 즉각 반응하니까 먹어가지고 그 분해해가지고 어쩌고 해서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을 먹게 된 동기가 그거잖아요. 단백질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 단백질 먹으면 포만감이 없잖아요. 포만감이 없어요. 그래서 든든하게 먹었다고 느끼는데 입가심은 항상 냉면이나 국수를 먹잖아요. 아니면 공기밥 하나 먹든지. 그런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럼 오늘 요번에 올려놓은 요거 외에 또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어떤 거? 호르몬이요. 그렇죠. 2개인가 더 있을 거예요. 2개인가. 조민선 선생님 그 사이트 들어가면 있는데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못 찾고 있어요. 조민선 선생님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그 자료 2개를 받을게. 2개인지 4개던지 8개인지 2개인지 6개인지 그게 안 돼요. EFT도 좀 책은 있다 그러지만은 교수님이 이제 그때 저번에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터치하는 곳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약간의 어떤 차이는 약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게는 큰 상관은 없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데 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다른 느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얼굴까지 다 돌리는 버전 있잖아요. 네. 그 약간 퀵 버전이에요. 퀵 버전. 그러니까 간편 버전이에요. 더 간편 버전은 손을 안 쳐요. 여기만 좀 치다가 이렇게 몸통까지만 쳐요. 몸통까지만. 이렇게 하고 끝내요. 좀 급할 적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불 같은 상사가 지금
자기를 찾아. 근데 아마 며칠 전에 끝낸 어떤 업무건 때문에 혼날 것 같아. 그럼 빨리 달려가면서 치는 거야. 아, 저 또 혼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치고 하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로 드라마에서 여자분들이 출근할 때 바쁘면 거울 보면서 막 이러듯이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럼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급할 적에는 손 같은 거 다 빼라 이거지. 얼굴하고 몸통 타점만 쓰라 이거지. 손은 요거만 쓰고, 요것도 못 쓸 것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생각이 많으면서 여성분들이 그 몇백 년 전부터 화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 EFT가 되는 거야. 자연 EFT. 얼굴을 이렇게 잘 만져주는. 그게 편하실 거예요. 자, 우리 박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그냥 넘기면은 퀀텀 메디신이라는 게 있고, 양자약과 왜 없지? AK의 만남. 뭐 필연이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뛰어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기존 의학도 많이 따라잡았더라고요. 기존 의학 가는 길로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그 암 중에서 혈액암, 그러니까 백혈병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거의 뭐 불치병이 아니라 이제 난치병 버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낫습니다. 혈액암, 백혈병 걸렸다고 죽는 경우는 급성, 악성 혈액암을 제외하고는 이제 슬슬 와서 몸이 이상해지네,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되네 하면서 이런 것들은 낫더라고. 생존율이 좋아요. 또 저는 뭐 음모론자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백신 부작용으로 백혈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혈액 그 내 쪽에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호흡도 안 되고. 내 주변에도 그걸 그건 나아요. 그건 돌아갔어요. 뭐 그냥 뭐 자기 그 면역력 뭐 이런 거 면역력이 좀 안 좋기는 돌아갔어요. 저희 친구 아버지도 거기서 인정한 게 뭐냐면 다행히 몇 달 전인지 몇 주 전에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주사를 맞았어.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팍 백혈병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의료계에서는. 아니 니네들이 그러면은 건강검진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한 행위라고 몇 개월도 아니고 몇 주 뒤에 백혈병이 발현됐다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의사도 가만히 그 주치의도 가만히 보더니만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일이다 보니까 이건 아마 코로나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백신하고. 네. 그래서 써줘버린 거예요. 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그렇게 썩 신뢰하는 편은 아닌 게 아니라 뭘로 사랑이 낫겠다는 거지. 네. 우리 5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겁나. 네. 뭐 하나 걸릴까봐 겁나. 뭐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을 불신하게 되는 거고, 코로나 백신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이쪽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코로나 백신이다 그러면 또 백신 만드는 애들한테 서운한 일이고. 근데 가만 봐도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명백하진 않아도 핑계 아니면 원인을 찾다 보면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의사가 승인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치료하게끔. 그래서 뭐 거의 공짜. 거의 공짜로 치료하는데 그렇게 해야죠. 시간 소모는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
그거는 이제 개인이 감내해야 되는 거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백혈병 걸린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유리한 거지만 그 아버님도 완치됐습니다. 완치돼 회복됐고 그 약이라든지 그 검사라든지 이 기존 의학에서도 그 발전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발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더뎌. 그래서 제가 이제 음모론은 아니지만 추측하건데 이렇게 많은 의료 쪽으로 논문이 나오는데 몇 가지의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빨리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순차적으로 푸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비용이 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방산업체라 그래야 되나? 의료 산업체들이 이걸 너무 빨리 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쪽에 논문이 나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뭐죠? 아스피린인가? 개보린이 아니라 아스피린 맞나? 하여간 그게 심혈관 질환을 잡아준대요. 아스피린. 진통제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혈압 같은 거 잡고 피 좀 저기 하고 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야. 근데요? 심장 혈압약 같은 경우가 단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알에 1,000원이라 그러면은 이거 한 알에 100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랑 세임이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거 살 필요 없잖아요. 이거 사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개발한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풀라고 이거 다 엔간히 소모되면은 또 다른 레벨이 나오는 거지. 엔간히 소모되고 여기서 단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넘어가서 이걸 먹다가 이걸 먹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뭐라 그러지? 뭐 지겹다는 아닌데 어쨌든 한 번씩은 그 어떤 패턴을 바꿔줄 필요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뭐 평생 뭐야 주겸 어떤 약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심장이다 뭐 주겸에 관한 어떤 쭉 그냥 그걸 가면은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조금씩 바꿔주면서 이게 뭐가 개발됐다고 또 팔아먹어야 돼. 이게 뭐 다 소진 정도 되면은 또 바꿔가지고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기존 의료계가 발목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근데 우리 이쪽은 이제 대체의학 쪽은 막 훅훅 가죠 그냥.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발전하고. 그게 이제 에디슨 시대 때부터 이거 기득권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테슬라가 많이 죽죠. 테슬라하고 에디슨 중에서 끝내는 테슬라 기법들이 지금 다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에디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류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직류로 보내려고 했는데 전류를 이런 전구들을. 근데 테슬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효용성이 없다 이거. 점점 멀어질수록 여기서 줘야 되는 여기 주 발전기에서 줘야 되는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걸 교류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증폭기를 하나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여기서 한번 증폭해서 요거랑 똑같은 에너지를 여기서 다시 만들어서 보내고 다시 만들고 그러면은 아무리 면적이 넓다래도 어느 거점 하나로 그러니까 전기 발전소 하나로 영역을 누리는 그러니까 전기 영역을 여기서 푸는 거를 저까지 공평하게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저 지구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그 한계치를 보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클을 이렇게 묶어놓고 하면은 직류가 아니라 교류를 하면은 더 효율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틀어막은 게 에디슨입니다. 그래놓고 그 아저씨 테슬라 아저씨가
완전히 바보 되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그거에서 폭망하고 나서 은근슬쩍 갖고 와가지고 세상에 퍼뜨린 게 에디슨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에디슨. 물론 그 뭔가를 발명하고 발견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전기과학을 사회에다 환원하는 그 행위는 정말 사악하게 했습니다. 정말 사악하게 했어요. 그런 자본가들과 결탁해가지고 자기 자체가 자본가가 됐지. 그런 거를 본받은 사람들이 그 자본가하고 본받은 사람들이 주도한 나쁜 놈은 에디슨이 과학자이자 기술자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표상이 돼버렸는데 그 외 사람들은 주도자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에이브람이라는 그 파동 내지 그 양자 장비를 처음 개발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주파수란 개념도 아마 거의 그런 거하고 연관돼서 나오는데 그 가변저항이라 그래요. 가변저항이라 해서 인체 선생님 지금 약하고 서양도 지금 약하고 1900년대의 약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거기도 약이 거의 생약입니다. 생약. 개념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막 타이레놀 뭐 이런 화학적인 약이 아니라 거의 생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효율이 좀 뛰어났어요. 근데 그 어떤 간 병변이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자면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얘네들도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은 과학적인 의학도 있지만 전통적인 의학이 잘 섞인 집단이었거든. 1900년대 초에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우리 한의학도 보면은 뭐가 힘들면 뭐를 먹으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의학 뭐라 그러죠? 그걸? 하여간 그 입증된 의학이 아니라 경험 의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는 경험 의학과 의학하고 이제 그 데이터 이거 뭐랄까 검증 의학, 과학적인 의학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은 에디슨이나 테슬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전기라는 독특한 뭐 물질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전기라는 것이 이제 발달하면서 상용화 단계까지 왔죠. 그거를 의학계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했는데 이 1900년대 에이브람이 있던 시절에는 우리 선생님들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뭐지? 의사들 보면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반사경 이렇게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의사 그러면 이런 맞아요. 심벌 있었잖아요. 네. 또 하나가 뭡니까? 청진기. 네. 그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폐렴 같은 거 많았을 적에는 등을 두들긴다. 청진기 대놓고 네. 탕탕탕 두들겨가지고 아니면 숨 쉬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 사람 폐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들겨서 뭔가 이상한 그 진동음 아니면 반사음 이런 거 듣는 거지. 어디 가면은 뭔가 좀 그 소리가 좀 이상하게 원래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데는 뭐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어렸을 때도 잘 보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진짜 그게 있었어요. 그걸 타진법이라는 타진법이라는데 그 에이브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다가 섞은 게 뭐냐면 전류 저항을 준 거예요. 전류 저항.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뭐 이제 팔에다가 전기를 하나 묶고요. 여기다가 가변 저항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팔을 이렇게 묶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변 저항기고 그러니까 볼륨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이제 건전지 같은 거 몇 볼트 몇 암페어 그 몇 와트짜리 뭐 전 여기 전기 쪽에서는 저도 그 물리치료 쪽에 전기 치료하기라는 게 있는데 아주 징글징글해가지고 헷갈려요. 뭐 볼테이지 볼트에다가 뭐 암페어는 저항이죠. 그리고 뭐 와트는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어쨌든 이거를 해가지고 전류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10V 뭐 1A짜리를 뭐 5W 정도로 해서 보내줬다고 가정을 해줘봐요. 근데 이 사람이 간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 그 에이브라함 자체의 그분이 하는 타진법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안 하고 또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약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약에 가까운 약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약이 있어요. 그걸 항상 관찰했어. 그래서 이거를 안 먹여보고 이 생약을 안 먹여보고 이 사람을 타진을 하는 거예요. 며칠간 안 먹었더니만 소리가 또 둔탁해지더라. 어느 부분에서는 그 데이터를 찾는 거야. 에이브람이 타진법을 하면서. 그랬더니 약을 먹여놓고 몇 시간 지나면은 이 사람이 소리가 청명해지는 거야. 그 둔탁했던 게 그러니까 듣는 이 히어링하고 이 손맛이 끝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손으로 툭툭 치면서 이걸 하는 게 그 노하우가 있었나 봐요. 의사들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래서 탁탁탁탁탁 쳐서 뭐가 좀 거친 소리가 나. 근데 이 약을 먹여놓고 몇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가 청명해졌어. 그리고 또 환자한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좀 덜해요.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이중 검증 됐으니까 이 약은 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고 이 사람도 편하게 느끼고 그러면 이 약은 이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전기가 개발되고 하니까 몸에 너무 세면은 감전된다는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흘려보내주는 거야. 쭉 흘려보내주는데 쭉 흘려보내주는데 어느 날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타진법을 딱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약 먹을 시간이거든. 며칠 정도 지나면 또 거친 둔탁한 음이 나는 사람인데 며칠 지났는데도 청명하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내 귀가 지금 이제 맛이 갔나?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도 청명하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환자분 증상 어때요?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뚝 떨어졌어. 약을 몸에다 간직하고 있는데 소리가 바뀌더라는 거야. 이씨 먹이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된 거지. 먹지도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도 타진법이 바뀌네. 소리가 청명해지네. 이게 뭘까? 이제 고민한 거지. 그러니까 아주 그 뭐 뉴턴처럼 이거 사가 떨어지는 거고 딱 만류인력을 만든 것처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정말. 모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뭐죠? 하여간 장희빈인가? 그 얘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하도 구박을 하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타진법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더라? 아무튼 여기에 약을 시약을 하고 전류를 흘러보냈던가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됐어요. 그래서 이 약을 빼고
이 가변 저항기로 그러니까 약을 넣고 그러니까 몸에 부착한 게 아니라 아마도 전기적인 어떤 그러니까 구리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약을 넣고 전류를 발전기 넣고 가변 저항기를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해가지고 이걸 통통통통 찾아요. 찾아봤더니만 찾아서 보니까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닌데 그 이상만 되면은 이거랑 이 전류의 이 흐름 때문에 이 사람이 약 먹은 것처럼 아까 몸에 지닌 것처럼 되더라 이런 결론을 났어요. 근데 또 하나의 실험을 하죠. 이걸 이걸 완전히 빼고 이거 전류는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타진법을 하면서 가변 저항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흘려 보내주면은 이 약이 있었을 때 효과가 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거를 이 가변 저항기를 한 3개를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요걸 조금 올려봐. 그리고 이거는 제로야. 그냥 흐르기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올릴 수도 있고 아니, 올리는 거죠 다.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 한 다음에 0 하고 타진법을 해봐. 뭐 그냥 거친 소리는 안 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레시바가 그 뭐죠? 이렇게 올려 아날로그식이었잖아.